네, 오늘 뉴욕 증시는 좀 긴장감이 가득하며 좀 변수들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그 변수들을 체크해 보면서 지금 혼조세로 마감한 이런 뉴욕 증시의 향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반등세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중국, 런던에서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이 진행 중이고요. AI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등 이 좋은 분위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 증시 혼조세 좀 숨죽이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그 변수들이요. 뭐 LA 시위나 또 이번 주에 물가 지표 등 어떻게 좀 헤쳐나가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약간 혼조권에 머물렀는데요. 네. 추세적으로 보면 완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S&P 오늘도 소폭이지만 올라간 건 맞고요. 아시다시피 사상 최고가는 2월 19일 날 기록했던 6,140포인트였기 때문에요. 지금 고점과의 거리가 2%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사상 최고가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상당히 지금 시장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테슬라는 오늘 또 급변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미 많은 보신 보도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뜬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잠시 뭐 이게 살인일지 모르겠지만 일부 보도가 났다는 그 모델 S 있지 않습니까? 예. 모델 S 좀 팔 생각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당근하려고 했는데 당근 안 하고 대신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트윙이라고 백악관 한복판에 있는데 그걸 잠깐 자리를 치우겠다 합니다. 어디 딴 데 갖다 두겠다는 건데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뭐 개인 집에 갖다 놓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비우겠다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결정적인 말이 영어로 보면 잘 지내라는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웰이라면서 일론 머스크 잘 지내라는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다시 적이 되는 트럼프 대통령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좀 올라간 것은 말씀드렸죠. 화면에 나오지만 베어드를 비롯해서 오늘 두 군데가 투자율이 내렸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하여튼 말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졌다고 테슬라 얘기 잠깐 말씀드렸고요. 시장으로 다시 집중해 보면 5월의 고용 지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쿨링 다운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그만큼 고용시장이 약간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무슨 과열된 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상당히 좀 견조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또 뉴욕 연방은행에도 잠깐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씩 낮아지는 것도 분명히 긍정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별의별 통계가 많이 있는데요. 네가 1년 후에 아니면 3년 후, 5년 후에 네가 혹시 회사에서 그 해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오늘 그런 같은 질문에서 그거 눈높이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 전망치가 그래서 자기 잡에 대해서 좀 안정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1년 후, 2년 후에 내가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비를 위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런 것 좀 낮아진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이 어떤 평균적인 일자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거 이런 거 약간은 마이너스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만 보셔서 그렇죠. 전 세계 주시장을 다루는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상대적으로는 딴 나라보다 약했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주요 국가들의 지금 전체적 올해 들어서의 수익률을 보면 미국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그런 상대율로 다른 나라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겠고요. 아시아 국가들 잘 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이제 캐나다를 건드린 거가 우리 51번째 주로 들어와야 돼.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미국은 올해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1.7% 상승인데 캐나다는 거의 5배입니다. 지금 7.4%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의 주식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이 올해만 들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굳이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52주 고점 대비의 그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52주 고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상 최고가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미국이 한 3% 정도, 3% 모자란 데에 반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여전히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반등 여력이 좀 더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자체, 순위에서 멀티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22배. 12개 예상 실적 기준 대비 22배라는 것은 지금 5년 평균, 10년 평균 다 상당히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이제 흥미로운 그래프, 이 화면은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오늘도 보셨겠지만 히트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시가총액의 등락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주요 종목들이 있죠. S&P 500 기업의 PR을 모아놓은 겁니다. 아까 네.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S&P 22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요즘 26배입니다. 아마존이 29배, 22배 정도 되고요. 엔비디아가 24배. 보시다시피 팔란테 170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높은 것도 있고 테슬라가 100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함해서 22배라는 거죠. 그리고 비자는 건 좋은 회사지만 29배, 코스트코 사장 최고까지는 5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약간의 부담이 있는 건 좀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여름철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 되고 7, 8월 되면 뭐 더위도 있고 뭐 좋다는 사람들이 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여름철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오늘도 이제 런던에서 회의가 이어지고 있고 뭐 일상적으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자주 쓰는 얘기가 건전한 대화, 좋은 대화, 훌륭한 대화 이런 거거든요. 오늘 딱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뭐 훌륭한 대화를 했다는 건데 훌륭한 대화가 만족스러운 결과 났다는 거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겠고요. 연준의 정책도 불확실성이 있죠. 예.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지만 아주 꼼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또 일부 좀 IB 최소한 3군데, 4군데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도 여전히 헷갈리고 있겠고요. 재정 정책 논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바로 이 재정 정책 때문에 지금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보면 7월과 8월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경우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 저희가 자주 보여드렸던 건데요. 1년 12달을 2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상순과 하순이라고 하나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뒤까지를 봤을 때 각각에 나눈 것인데요. 6월과 8월 기간 중에요. 6월 하순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지금 6월 상순 지나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이 그림을 보면 6월 하순에는 약간 좀 슬로우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6월 하순은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약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되겠는데 그때는 약간 마이너스 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다음을 지나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7월 상수는 1년 12달 24번 중에서 가장 좋은 7월에 상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상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좋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브레이크는 걸릴 수 있어도 7월과 8월은 상당히 좋았던 경험이 있다는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 이번에 조금 밀리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통계만 보면은요. 네. 그래서 좀 기대심을 가져도 좀 좋다라는 생각 갖고 있겠고요. 1분기 이제 기업 실적만 보면은요. S&P 500의 기업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2.5%가 이익이 성장하고 있겠고요. 견고한 수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오늘만으로도 주가 상승하는 건 전부 AI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AI 트레이드,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때부터 다시 시장을 끌고 있고 네. 지금 지수의 정고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된 그런 테마, 그런 흐름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향후 12개월 주당 이익의 전망이 처음으로 지금 지난 4월 초의 흐름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280달러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상향되면 주가는 따라서 밀려서라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것은 주식 비중 무리하게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단연코 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쪽에 쏠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는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다시 4.5%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분산 투자 그리고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조금씩 사가는 것을 정도가 가장 최선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늘 확인드리지만 S&P 500과 나스닥 100 이거는 뭐 미국 해외 직접 투자도 가능하겠고 국내에 거래되는 그런 ETF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좀 높은 편입니다. 이 퍼로 봤을 때 가격적 부담이 있는 편인데요. 7, 8월은 통계적으로 좋습니다. 자, 변수들, 관세,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오락가락하는 부분, 재정정책 변수들 살펴보시고 AI 중심의 전략, 네, S&P와 나스닥 100의 지수 투자, 분산 투자가 최선이다. 네, 줄일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의 반등세 변수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간밤에 있었던 뉴욕 이슈들, 오늘 월가에서는 어떠한 속보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WWDC 소문난 잔치 그 결과는 뭐 아직 한 일주일가량 진행이 됩니다만 애플은 내년을 기점으로 AI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더 과감하고 신속한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내부에서도 이번에 WWDC가 AI 측면에서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가장 볼거리가 없는 행사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주가 좀 하락했습니다. 1% 네. 넘게 하락을 했는데 WWDC 행사가 열린 날 주가랑 또 10년 만에 또 처음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튼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걱정할 것도 없는 게 워낙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큰 건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작년에 WWDC 행사 이후에 20%가 빠졌는데요.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큰 건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단 얘기죠. 주가랑은 어찌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좋으면 주가 올라가는 것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은 실적이나 뭐런 발표가 나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뭐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더 관심 있는 많으시겠지만 리퀴드 글래스라든가 실시간 언어 번역 이런 등등등은 나왔지만 사람들이 이런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건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하이 버전으로 좀 더 고급화되고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퀄리티 있는 것들을 원했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나왔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내년에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 그저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오늘 주가에 약간의 실망감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질 이유도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자체로 뭐 걱정할 일도 없다라고 뭐 아주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매년 큰 관심을 얻었던 행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가 너무 낮지 않았나 싶은데 기대가 낮았으니까 뭐 네네. 그렇게 결과도 뭐 나쁠 게 없다라는 부분이네요. 근데 지금 애플은 일단 AI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낮은 편입니다. 일단 주가가 연초 대비 20% 하락한 지금 면인데 애플 계속 좀 꾸준히 봐야 되겠고요. 자, 반면에 엔비디아와 이 종목은 시총 1위를 다투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입니다. 여전한 최고의 경쟁력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엔비디아와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연일 치열한 경쟁 펼치고 있는 중인데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점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애플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엔비디아 다 좋은데요. 제가 어느 강의를 한다거나 외부 행사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살만한 주식은 항상 세 개를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애플은 안 들어가거든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들으신 분의 한 70%, 80%는 갤럭시를 쓰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애플을 오래 갖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주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을 쓰시고 이런 분들은 꾸준히 갖고 가시면 되겠지만 이런 그렇지 않으신 분은 그보다는 다른 주식이 더 편한데 그런 주식을 제가 같이 말씀드린 거가 알파벳과 비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치원생부터 아주 애들부터 연세가 드신 분까지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거든요. 아마 웬만한 사회생활 학생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없는 세상을 단 하루도 살기 쉽지 않은 분이 뭐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좀 쉽게 말씀드리면 TV에서 자연인 같은 분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쓸 수 있지만 그런 분들도 쉽게 보면 스마트폰 다 씁니다. 그런 분들은. 네네. 그럼 스마트폰에도 보면 그런 OS가 다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제일 먼저 살만한 주식이라고 믿고 있고 이 가격이랑 상관없이 오늘 저한테 누가 물어보신다면 제일 먼저 살 주식을 다녀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하튼 오늘도 사상치 효과, 3일째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겠고요. 이 그러면 시가총액인데요. 시가총액은 오늘 다시 한번 늘면서 4일째 지금 다시 엔비디아를 간발의 차이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오늘 목표 주가를 또 올려놨습니다. 520달러에서 540달러 올려놨는데요. 뭐 다들 좋은 얘기 다 있죠. 뭐 클라우드의 뭐 컴퓨팅의 뭐 압도적인 지위, 오픈 AI의 압도적인 지위, 뭐
꾸준한 실적 다 얘기 나오고 있지만 쉽게 해서 좋은 얘기를 써놨다는 얘기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루도 빼놓고 살기가 쉽지 않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 저희 방송 저도 원고 여기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투자기는 종합만 확인해 드리면 평균이 509.11달러고요. 강력 매수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최근 실적 발표 이후면 보더라도 네. 그거 셀 수가 없습니다. 10몇 군데가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 놨거든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이고 주가는 뭐 오늘 내일 더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에도 제가 이 방송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월강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은 이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티도 뉴욕 증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저희 어제도 전해드렸잖아요. JP모건이 S&P 500의 연말 목표가를 올리고 또 그전에는 골드만삭스가 올리고 이번엔 시티도 올렸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월 19일 날 사상초가 일쳤고요. 4월 2일 날이 소위 해방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4월 8일까지 주가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한 22%, S&P 500은 19.2%까지 떨어졌다는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11곳이 목표 주수를 내렸습니다. 11곳이. 근데 지금 5월부터 5월 순수부터 오늘 시티까지 어저께는 JP모건 해갖고 오늘까지 몇 군데가 다시 올렸냐면 7군데가 다시 목표 주수를 올려놨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티도 5,800에서 6,300으로 오늘 목표 주수를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JP모건과 시티나 누구나 얘기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번에 그 주가의 하락을 가져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었잖아요. 관세 전쟁의 우려는 피크를 쳤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익입니다. 이익이 증가세. 앞서 표도 보셨다시피 이익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미국인 그리고 해외 사람들, 해외 기관 투자 개인들이 꾸준하게 미국 주식을 사왔고 앞으로도 살 것 같다. 네.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제가 봤을 때 멀잖아 6,140포인트 일단 사상저가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생생한 월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